옛날 옛적에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한 고성이 있었다. 이 고성에는 장미가 만발하는 넓은 정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장미는 매년 겨울이 오기 전에 황금빛으로 변하며 빛이 났다. 사람들은 이 장미를 황금장미라 불렀다. 황금장미가 피는 시기가 되면 온 마을 사람들이 고성의 정원을 찾곤 했다. 그들은 사랑과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이 장미를 보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황금장미의 향기에 취해 사랑을 속삭이고 소원을 비는 모습으로 정원을 채웠다. 그 가운데 주인공 소녀 클레망스도 있었다. 클레망스는 고성의 정원사 딸로 매일 장미를 돌보고 가꾸는데 힘을 쏟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정원에 처음 보는 황금빛 새가 찾아왔다. 이 새는 밤마다 황금장미 위에 앉아 황금장미가 더 밝게 빛날 수 있도록 마법의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새가 나타나고부터 마을에는 이상한 일이 생겼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서로를 의심하게 되었고 그간의 평화로운 분위기는 사라져버렸다. 클레망스는 마을 사람들이 변한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꽤 오랜 시간 밤을 새와 정원에서 새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황금새가 마법을 부리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새는 자신의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두려움을 일깨우고 있었던 것이다. 놀란 클레망스는 황금새에게 다가가 물었다. 왜 사람들에게서 아름다운 모습을 앗아가는 거예요? 황금새는 슬픈 눈으로 클레망스를 바라보며 말했다. 난 원래 사람들을 위해 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 위해 태어났어. 하지만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지. 난 그들의 마음속 어두운 욕망을 비출 뿐이야. 클레망스는 황금새를 한참 바라보고는 결심했다. 그녀는 진정한 소망과 사랑이 사람들을 다시 하나로 묶을 것이라 믿었다. 그녀는 새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의 노래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신 빛나는 장미들이 다시 한번 사랑을 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녀의 마음이 전해졌는지 새는 눈을 감고 장미 위에서 한 번 더 노래를 불렀다. 이번엔 그 노래가 마을에 퍼져나가자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과 온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새의 노래가 끝났을 때 황금새는 마치 클레망스의 희망을 알아보았다는 듯 고요히 날아갔다. 그리고 황금장미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빛나게 피어나 왕성한 향기를 뿜어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스스로의 어둠을 마주하기보다는 서로를 보듬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매년 황금장미가 피는 시기가 되면 그들의 사랑은 장미처럼 한층 더 빛나게 되었다. 그리고 클레망스는 황금장미의 작은 잎으로 만들어진 목걸이를 소중히 간직하며 황금새의 교훈을 잊지 않았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프랑스의 파리라는 도시에는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술관 루브르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수많은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비밀스러운 것은 하나의 낡고 오래된 거울이었습니다. 이 거울은 루브르 박물관의 지하 깊숙한 장소에 숨겨져 있었으며 일반 관람객들은 그 존재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거울은 오랫동안 마법에 걸려 있다고 했습니다. 매년 한 번 달빛이 가장 밝게 비추는 날 밤에 이 거울은 살아 움직이며 마법의 세계로 통하는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계에 들어간 사람은 돌아올 수 없다는 경고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젊고 호기심 많은 프랑수아라는 예술학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매일같이 작품을 연구하며 자신의 예술적 영감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박물관 부지 가운데서 알 수 없는 지하 통로의 입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호기심을 억제할 수 없던 그는 그 통로를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프랑수아가 통로 끝에 도달했을 때 그는 신비스러운 장소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화려하게 장식된 그러나 약간씩 먼지가 쌓인 거울이 서 있었습니다. 거울 주변에는 아름다운 조각상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고 그들의 동공은 어느 한 지점을 주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프랑수아는 거울에 이끌리듯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거울 표면이 흔들리며 마치 물결처럼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수아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거울이 열어제친 새로운 세계에 대한 궁금증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겨 거울 속으로 들어가자 그는 전혀 다른 세계에 발을 들여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곳에는 거울에 갇힌 듯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빛이 가득했습니다. 거울 너머의 세계는 그가 상상할 수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구름으로 이루어진 섬과 색색의 빛으로 물든 하늘 그리고 차원을 넘나드는 미술 작품들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노파는 프랑수아에게 이 세계의 비밀을 설명했습니다. 거울을 통해 이곳에 온 사람들은 돌아갈 수 없으며 영원히 예술의 아름다움만을 탐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당황한 프랑수아는 이 세계를 벗어날 방법을 찾기 위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곳에 갇힌 자들이 남긴 힌트와 퍼즐을 풀어나가며 언젠가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움켜쥐었습니다. 오랜 시간의 탐색 끝에 그는 마법의 거울을 통해 현실로 되돌아갈 수 있는 열쇠를 찾아냈습니다. 프랑수아는 그 열쇠를 찾아 거울로 돌아가는 기나긴 여정을 끝내고 마침내 현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경험한 일들은 마치 꿈처럼 느껴졌지만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예술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의 그 깊은 지하 실존에 다시 발을 들일 일은 없었지만 그가 품었던 예술에 대한 열정은
영원히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은 여전히 루브르의 지하 어딘가에 그라운드의 다른 사람들이 언제든지 그의 비밀을 밝혀내길 기다리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벨몽트에는 루미에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모험을 꿈꾸며 자라났고 이야기 속 마법의 숲을 그리워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마을 외곽에 있다는 그 전설의 숲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루미에르는 새벽녘에 슬며시 집을 나와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에 들어서자 온갖 향긋한 꽃내음과 새소리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첫 발을 내딛자마자 그녀는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숲을 걷던 루미에르는 나무 사이로 길게 뻗어 있는 빛나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그녀는 그 길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길을 걷다 보니 길 옆에는 신비로운 식물과 평소 본 적 없는 색다른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말하는 여우였습니다. 여우는 루미에르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이름은 피에르였으며 이 숲의 수호자 중 하나였습니다. 피에르는 루미에르가 숲의 길을 안전히 탐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루미에르는 기꺼이 그의 안내를 받기로 했습니다. 피에르와 함께하는 여정 동안 루미에르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 숲에는 마법의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는 주변의 동물들과 식물들에게 생명력을 나누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숲의 마법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으며 그 원인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여우 피에르는 루미에르에게 말했습니다. 마을의 북쪽 끝에 있는 고대의 마법사가 있다네. 그가 이 숲의 마법이 쇠퇴하는 이유를 알고 있을지도 몰라. 루미에르와 피에르는 곧장 마법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곳은 멀고 험난한 길이었지만 루미에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고대 마법사 앙드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앙드레는 긴 흰 수염을 가진 지혜로운 마법사였습니다. 그는 루미에르에게 숲의 중심에 있는 마법의 샘에 어떤 변화가 생겨났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샘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숲의 마법도 잃게 될 것이라고요. 루미에르는 숲을 구하기 위해 샘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피에르와 함께 샘을 찾아가는 길은 험했고 루미에르는 수많은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했지만 피에르와의 우정 그리고 숲을 구해야 한다는 그녀의 확고한 결심이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마침내 샘에 도착했을 때 루미에르는 마법 에너지가 샘의 주위를 맴돌며 불안정한 상태임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앙드레가 알려준 대로 샘 주위의 마법 돌들을 조심스럽게 다시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돌들이 원래 장소를 잡아가자 샘은 점차 예전의 빛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마법의 샘이 드디어 완벽히 회복되었을 때 숲은 다시 눈부신 색깔과 생명력을 되찾았습니다. 피에르와 루미에르는 기쁨에 찬 채로 환호했습니다. 루미에르는 다시 마을로 돌아갔고 마을 사람들에게 숲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신의 모험을 전했습니다. 루미에르의 용기와 지혜는 오래도록 벨몽트 마을에 전해졌고 그녀의 이야기는 후대의 아이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마법의 숲은 그 후로도 영원히 그 자리에 남아 용감한 모험가들을 맞이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는 끝없이 펼쳐지는 숲이 있었습니다. 그 숲의 한가운데에는 밤나무들이 빼곡히 자라 있었고 그 숲은 마을 사람들에게 마법의 밤나무 숲이라 불렸습니다. 이유인즉슨 그 숲에선 신비로운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숲에는 특히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유명한 전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숲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커다란 밤나무에 관한 전설이었습니다. 이 밤나무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서 있었고 매일 밤 자정이 되면 사람의 말을 할 수 있으며 그와 대화를 나눈 사람은 평생 행복과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그 전설을 믿었고 누구든 그 밤나무와 대화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숲은 경이로운 만큼이나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밤이 되면 짐승들이 나타나고 방향을 잃게 되면 숲을 빠져나오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숲에 들어가지 말라고 엄중히 타일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밀리라는 작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호기심 많고 용감하기로 유명했던 에밀리는 밤나무의 전설을 믿고 직접 그 숲을 탐험하고자 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계획을 세운 에밀리는 어느 달빛 밝은 날 밤 숲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에밀리와 그녀의 친구들은 작은 배낭에 음식을 챙기고 서로 손을 꼭 잡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은 초반에는 익숙하고 친근한 향기로 맞아주었지만 점점 깊이 들어가면서 어두워지고 으스스한 느낌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길을 헤매던 아이들은 밤나무 숲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서게 되었고 그곳에서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거대한 밤나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 에밀리는 그 늙은 밤나무 앞에서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라고 해요. 당신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말을 마치자마자 밤나무는 천천히 나뭇잎을 흔들며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작은 소녀여. 나는 이 숲을 지켜보는 나무라네. 내가 이렇게 먼 길을 온 용기를 높이 사주고 싶구나. 에밀리는 놀라면서도 차분한 마음으로 밤나무에게 마을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밤나무는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가끔 지혜로운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에밀리와 친구들은 밤나무와의 대화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마을로 돌아가게 될 때 밤나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용기는 이 숲에 새로운 전설을 심었단다. 용감한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너희 모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에밀리와 그녀의 친구들은 무사히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들 모두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자신들이 겪은 모험을 온 마을에 이야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전설이 맞았다는 것을 알고 흥분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에밀리와 친구들은 마을의 작은 영웅이 되었고 마법의 밤나무 숲은 그야말로 마을의 보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숲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었고 여러 세대의 아이들이 그곳에서 신비로운 모험과 가르침을 얻어갔습니다. 그리고 밤나무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채 마을 사람들 옆에서 저녁의 평화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작은 소녀 에밀리의 용기로부터 시작되었답니다.